옆에서 지켜보다가, 젤렌스키한테, 작정하고 훈계를 한 거예요. 니 너무 건방지지 않나? 이 미국 대통령하고 니한테 그래 원조를 해준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미국 정부랑 미국 국민들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부터 해야 되지 않나 하고 먼저 말 끊고 이렇게 훈계를 한 게 벤스 부통령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외교 관계를 갖다가 네가 좀 무례하지 않나 하고 딱 지적한 게 벤스 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라크 참전 용사 출신으로 최연소 부통령입니다. 예? 이 사람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사람이 최연소 부통령입니다. 최연소 부통령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 영상을 보고 미래의 미국 대통령이라고 벤스 부통령을 엄청 극찬을 했어요. 근데 이 벤스 부통령은, 원래는 있잖아요. 최근까지는 두각을 안 드러냈어요. 벤스 부통령이. 최근까지는 솔직히 트럼프 주니어하고 일론 머스크에 가려져 있었잖아. 일론 머스크나, 트럼프 주니어가 거의 권력자처럼 보였잖아요. 아직은 초짜인데, 오히려, 그걸 갖다가 그 초짜인 점을 거래의 스킬을 가진, 거래의 스킬을 가진 트럼프가 이게, 그게 해주는 거예요. 둘이 호흡이 잘 맞아. 그러니까, 벤스가 싸우는 척 하면 중간에 트럼프가 끼드는 거지. 벤스가 싸우는 척 하면서 강하게 지적을 하면 트럼프가 중재하는 척 하면서 끼어들어가고 트럼프 할 말을 다 하는 거야. 트럼프는 사실 강하게 나가길 원해. 더 강하게. 일론 머스크한테도 더 강하게 나가라고 막 지적하거든. 트럼프가 오히려 강하게 혁신하길 원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살아있는 80살인 남자인데 빨리 추진하기를 뭐가 성과가 나오길 바라거든. 사업가로서. 근데 벤스한테도 그냥 관료주의에 머물지 말고 빨리 뭔가 강하게 나가길 바라는 거예요. 트럼프도. 벤스는 완전 흑수저 출신이에요. 완전 한국식으로 말하면 흑수저 출신이구나. 그래, 이 남자는 또 네오콘을 싫어한대. 네오콘. 국방부, 이 벤스는 국방부에 그 무력으로 평화를 지켜야 된다. 전쟁을 함으로써 평화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네오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네오콘 관료주의, 국방부 관료주의, 썩은 관료주의 이런 거 싫어한대. 엄청 싫어한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신보수주의자를 의미하는 네오콘은 무력을 통해서라도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 그 시각하고 정반대래. 이 사람은 미국 밖의 전쟁에 대해서 회의적이며 네오콘들을 경멸하는 젊은 세대하고 공화당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래. 그러니까 미국 밖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우리가 참여할 필요 있나? 그래 생각하는 사람인 거야. 미국 밖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우리가 세계 경찰 하면서 우리가 손해볼 필요 있나? 우리가 미국 우산을 씌워줄 필요 있나? 우리가 유럽까지 지켜야 할 필요 있나? 우리가 유럽까지 안보할 필요가 있나? 우리가 나토의 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유럽까지 지켜줘야 할 필요가 있나? 이제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다. 벤스는. 그러니까 지금 나토에서 사실 민헨 회의에 참가하면서부터 이 사람이 지금 두각을 드러내고 있어요. 벤스가. 벤스 부인도 인도계 미국인. 그래서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나토가 1947년 냉전 이후로 유럽 국가들이 소련으로부터 유럽 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토가 창설됐습니다. 근데 소련이 붕괴되면 이 나토도 사라져야 돼요. 소련이 붕괴됐을 때. 그런데도 소련이 붕괴됐는데도 나토는 안 사라졌어요. 응? 그러니까 그리고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그 나토에서 이제 거의 유럽의 안보 있다니까. 유럽의 안보. 유럽은 맨날 전쟁했잖아. 솔직히 중세시대 때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전쟁하고 프로이센 뭐 해가지고 막 전쟁했었고 저것끼리 맨날 영국 누구 막 맨날 전쟁하고 유럽은 맨날 전쟁했잖아. 미국이 그걸 안 했으면 나토에서 국제사양조약기구에서 미국 큰형님이 유럽을 꽉 누르고 안 있으면 맨날 저것끼리 전쟁했어요. 2차 대전 이후로 미국 큰형님이 지켜주고 있었는 게 그 전쟁 안 하도록 유럽 안보를. 그런데 지금 미국이 안 하겠다 이제. 유럽 안보까지 미국이 책임 안 질란다. 이제 이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에서. 네? 그래 나오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예상되는 게요. 우리나라도 국방비로 몇 프로 써요? 예산에? 우리나라도 국방비로 한 5% 쓰나? 10% 쓰나? 국방비로 예산에, 전체 예산에 한 10% 씁니까? 7%? 네? 그 정도 나가잖아. 국방비로 예산이. 전체 예산에 국방비로 몇 프로 나가?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렇게 유럽이 맨날 전쟁하는 나라들이에요. 근데도 1947, 북대서양 나토가 생기면서부터 전쟁이 안 일어났어요. 미국이 지켜주니까, 큰형님이 지켜주니까. GDP 대비 2.8% 우리나라도. 그런데, 뭐랄까, 미국이, 방위비를 내놔라. 유럽에 그래 됩니다. 2% 정도 내놔라. 이래 되는 2% 정도 내놔라.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뭐, 내놓는 나라는 없지. 내놓는 나라가 한 3-4 국가밖에 없는 거야. 한 4-5 국가밖에 없고, 안 내놔요, 실제적으로. 안 내놔. 유럽에서. 내놓는 나라가 없어. 국방비를. 그러면 이제 미국은 손해만 나고, 유럽 안보까지 다 지켜주는 그런 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 안보까지 다 지켜주고, 돈만 나가고 축 나고, 유럽이, 그럴 필요가 있나? 유럽까지 신경 쓸 만한 여력이 안 된다,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보니까, 요번에 우크라 전쟁이 유럽에서 팍 터졌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크라 전쟁이 팍 터졌는데,
미국의 여력이 안 된다는 게 어디서 나왔느냐? 2년 동안 2년 동안 힘을 써도 러시아를 못 이겼다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렇게 돈을 퍼붓고 해도 미국이 퍼부도 러시아를 못 잡았다는 거예요. 사실상 패배입니다. 미국의 패배예요. 우크라이나의 패배라기보다 미국의 패배입니다. 2년 동안 용을 써도 러시아를 못 잡았다는 거예요. 미국이. 참. 그렇게 용을 써도 전쟁을 해도. 근데 보니까 이제 슬슬 이제 미국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처럼 자기들이 세계 2차 대전 끝난 직후에 미국이 전 세계 경제 50%를 차지하고 있을 때의 미국이 아니라는 거. 이제는 중국, 러시아, 인도 전 경쟁 국가들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미국은 쇠락하고 있다는 거. 그럼 유럽은 당연히 쇠락하고 있고 이제는 다른 길을 모색해야 된다는 거. 방위가 아닌 이제 국방도 쇠락했다는 거. 미국 방위 산업체가 만들어낸 무기들이 러시아의 첨단 무기들하고 러시아 한 국가도 못 당해낸다는 거. 유럽하고 다 합쳐가지고 공격해도 러시아 하나를 못 당해낸다는 거. 2년 동안 아무리 그래 2년 반 동안 총공격을 해도 커브왔는데도 러시아 하나 못 잡는다는 거. 사실상 패배입니다. 패배했어요. 그리고 더 전쟁을 이어가려고 해도 미국 자국의 경제가 엉망이에요. 미국 자국의 경제부터 챙겨야 돼. 미국이 망할 지경이야. 전쟁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할 수가 있어. 미국에서 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전쟁도 어느 정도 부가 있어야지 전쟁도 할 수가 있어요. 방위산업 이것도 다 빚내서 하는 거거든. 전쟁도. 우크라 봐. 빚내서 하는 전쟁입니다. 러시아가 2년 동안 전쟁할 수 있었던 거는 부채 비율이 낮아요. 전체 국가 자산에서 부채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예요. 근데 미국은 부채 비율이 엄청 높은 나라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랑 국가가 경제적으로 제가 말했죠. 우리나라 경제와 정치의 축소판이라고. 우리나라 경제와 정치 언론의 축소판. 축소판이 아니고 확대판이래. 확대판. 우리나라가 미국의 정치 경제 그런 거에 축소판. 우리나라 정치판이. 엄청 부패하고 혁신할 때가 많고 미국 역시.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재명 대표님이 대통령 되시면 트럼프를 멘토링하면 된다. 트럼프 2기를 멘토링하면 된다.